자, 먼저 긴박하게 움직이는 특검 수사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특검이 브리핑을 통해서 최순실 씨가 사용한 또 다른 태블릿 PC를 확보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특검은 지난주 특정 피의자의 변호인으로부터 태블릿 PC 한 대를 이미 제출받아 압수 조치하였습니다. 제출받은 태블릿 PC는 JTBC에서 보도한 제품과 다른 것으로서 제출자는 최순실이 2015년 7월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사용한 것이라고 특검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확인한 결과 태블릿 사용 이메일 계정, 태블릿 사용자 이름 정보 및 연락처 등록 정보 등을 고려할 때 위 태블릿 PC는 최순실 소유라고 확인되었습니다. 자, 고영식 교수, 문제는 네. 지금 특검이 공식으로 이 태블릿 PC는 최순실이 소유했던 또 다른 그렇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는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태블릿 PC, 그러니까 JTBC가 처음 입수해갖고 보도한 그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는 자기 것도 아니다. 네. 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작이다라든가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 훔쳐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독수독과 네.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럼 또 이런 없을 주장들을 것이- 네. 계속 해왔고 우선 또 본인 스스로가 태블릿 PC를 사용하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꾸준히 해왔고 뭐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사실이 또 아닌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만 네. 태블릿 PC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안 되는 소리죠. 컴퓨터만 사용하고 뭐 네. 이렇게 핸드폰 말하자면 휴대폰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도 태블릿 PC는 뭐 복잡한 뭐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용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번에 제출된 변호인이 제출된 것은 장시호 씨 변호인이 제출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장시호 그러니까 최순실의 조카죠. 최순실 조카죠. 네. 장시호 입장에서는 이모죠. 네. 네. 그러니까 이모하고 이 태블릿 PC가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JTBC가 구입한 것도 있고 네. 또 그러니까 몇 개의 태블릿 PC가 말하자면 가지고 최순실 씨가 사용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장시호 씨가 그 태블릿 PC를 갖고 있다가 그 변호인이 지금 제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장시호 씨하고 네. 협의를 해서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몇 개를 사용했고 태블릿 PC는 잘 사용하고 못 쓴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라는 것 하나 하고 장시호 씨와 최순실 씨 간에 뭔가 상당한 입장차가 있다. 말하자면은 그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네. 보좌했던 사람들은 지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장시호, 차은택, 김종, 네. 문체부 장관 뭔가 좀 입을 열기 이분들이 시작한다. 검찰에 상당히 협조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은 네. 장시호 씨는 사실은 뭐 장시호 씨의 경우는 그렇게 범죄 혐의가 크지가 않거든요. 네. 동계 그 영재 스포츠 센터 거기에서 일부 돈을 말하자면 횡령했다 그 정도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으로서는 크게 범죄 행위가 없기 때문에 네. 최순실과 같이 엮이는 것을 음. 꼬리를 잘라고 네. 말하자면 각자 도생해가겠다 독생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말하자면 변호인을 통해서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또 다른 태블릿 PC를 제출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호김 의원이 보시기 그렇다면 그동안에 뭐 장시호 씨가 처음부터 이걸 뭐 얘기하진 않았을 거고 여러 가지 특검에서 조사도 받고 검찰에 조사 받으면서 여러 가지 신경의 변화를 결국 일으키지 않았나?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꿨을까? 근데 궁금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청문회에 왜 동행명령 발부받아가지고 네. 등장하지 나왔죠. 않았습니까? 네. 그때부터 신경의 변화를 쉽게 일으키겠다 싶은 생각은 있었어요. 여러 네. 가지를 행태로 볼 때. 네. 근데 그때 증언을 하면서 아, 이모는 이메일을 열어볼 줄도 모른다 뭐 이런 식의 증언도 했거든요. 네. 근데 저렇게 아예 태블릿 PC를 제출하는 걸로 봐서는 네. 상당한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 근데 그 당시 증언할 때도 자기는 잘 모르는데 이 모든 것은 이모가 기획하고 지시한 대로 했다. 그렇게 계속 진술했었죠. 네, 그러니까는 조금 전에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횡령선에서 또 실제로 자기는 횡령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차은택 같은 경우도 횡령만 지금 인정하고 싶어 하는 네. 그런 지금 그 상황이 지금 그 전개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최순실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탈이 먼저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는 공직자들의 경우에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리고 진실에 그 퍼즐이 맞춰지면 맞춰질수록 이거 먼저 진실을 아무래도 토로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많은 변화를 좀 기대해도 될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자, 김 부장이 보기에 주로 여기서 아마 내용은 뭐 이메일 관련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주로 어떤 내용이 이 태블릿 PC에 담겨 있다고? 어쨌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 태블릿 PC를 사용하실 줄 모른다고 하는 네. 최순실 씨가 왜 이렇게 태블릿 PC가 벌써 두 네. 개가 나오고 네. 저는 두 개보다 더 있다고 봅니다. 두 개보다 더 있다. 예, 더 있다고 네. 보는데 왜냐하면 이번 장시호 씨 네. 변호인이 제출한 거는 뭐냐하면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쓴 거기 때문에 네. 그 전에 중앙일보 JTBC가 이제 입수한 거는 보면은 네. 2014년 봄까지 한 거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럼 그 비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네. 유독 태블릿 PC를 사용 못하면서 태블릿 PC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보면.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최순실 씨의 사상의 소유인데 네.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같이 사용한 거로 해서 그래서 소유자가 여러 사람들한테 분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할 때는 주로 장시우 씨가 야 이거 이렇게 해라 할 때 장시우 씨가 도와주는 네. 같이 공유하면서 쓰지 않았느냐는 들고 그 전에 아, JTBC 그 메일을 그러니까 공유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요거를 최순실 씨의 기본적인 업무 이 태블릿 PC인데 그 업무를 도와주는 이렇게 네. 실제 자판을 두드리고 하는 거는 최순실 씨도 하지만 네. 장시호 씨가 워낙 믿는 사이 아닙니까? 네. 하고 네. 그러니까 장시호 씨가 많이 했어서 장시호 씨 사실상 네. 관리하고 있었을 거고 음. 그 전에 JTBC가 입수한 거는 네. 이 저는 고영태 씨라든가 다른 사람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그 갖고 또 저런 그 같은 재단을 한 사람들이 같이 또 공유를 하면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저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 외에도 더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어떻든 그렇고 이번에 의미는 뭐냐면 저는 이제 특검이 이번에 작품 여기 수사에 들어온 이후에 가장 회심의 핫한 이번에 그 증거를 네.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블랙 리스트에 대한 수사에 네. 도 있지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일단 첫째 그 전에 JTBC가 입수한 건 두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과연 정상적인 절차로 입수가 됐느냐? 네. 혹시 훔친 건 아니냐 하면 훔치면은 이 증거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네, 이런 보수단체들이 문제죠. 예, 그다음에 또 그 놈들을 계속 박근혜 대통령 측하고 또 이 최순실 측에서 문제 제기하고 또 하나는 그걸 손으로 만져가지고 내용의 일부 오염이 돼 있지 않느냐라는 그러니까 증거 능력의 문제가 그런 게 있는데 이번 건은 정상적으로 장시호 씨 변호인이 네. 제출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증거 능력에 문제가 없다. 예. 이런 점에서 있고 또 다시 아까 내용으로 바로 지금 네. 하면 이제 본내용으로 들어가면 이 내용에 그동안에 그 전에 발견된 건 2014년 초기 때문에 두 재단을 만들기 구상하기 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단의 모금과 관련된 거라든가 이 이제 최순실의 이권 개입과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여기에 보니까 삼성그룹의 최 씨 일가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된 이메일이 들어있다. 네. 지금 특검이 밝히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그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의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죄를 밝히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삼성의 합병 과정에서의 그러한 대가성과 어떻게 관련되느냐 하는데 네. 여기에 바로 삼성그룹의 어떤 그런 관련된 이메일 그다음에 수석 비서관 회의 말씀 자료 뭐 그거는 이제 그 전에 나왔던 거와 연관선상이니까 이제 새로운 건 아니지만 바로 그 점이 있다는 데서 이번에 뇌물죄 부분을 밝히는 결정도 간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 이 태블릿 PC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허 소장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태블릿 PC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오늘 특검이 이례적으로 이 증거 능력이 있다는 부분을 유독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법원에 증거 채택 가능성이 높다고 볼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뭔가를 입증할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다.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여러 이메일 관련 서류들 뭐 이런 내용들이겠죠 주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장시호 씨 변호인이 네, 장시호 씨하고 협의해서 제출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취득 과정이 아주 투명하고 네, 그래서 검찰 특검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만한 좋은 증거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안에 내용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지금 특검이 밝히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가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 아닙니까? 네, 그 내용이 충분히 들어있는 거죠. 독일의 코레스포츠를 설립하는 과정 그리고 그 코레스포츠에 삼성에서 돈을 보내는 과정이 이게 이메일로 다 드러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충분히 확실한 증거를 지금 잡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뭐 법원에서도 증거 채택을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태블릿 PC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증거로 채택해달라 하면은 오히려 시간이 지연되고
이러다 보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오히려 빼버렸죠. 그거 아니라도 정호성 휴대폰이라든지 안종범의 노트라든지 확고한 증거가 이미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 그 취득 과정이나 안에 내용이 완벽하기 때문에 당연히 특검에서는 법원에 증거 자료를 제출할 거고 법원도 그렇게 받아들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조금 전에 왜 삼성과 관련한 이메일 자료가 이제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랬는데 네. 거기에 더해가지고 먼저 JTBC가 공개한 태블릿 PC에 주로 있었던 것이 그 대통령의 연설문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수석 비서관의 말씀 자료에 중간 수정본이 그 안에 네. 들어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지난주에 제출했다 그러는데 네. 특검으로서는 상당히 이것이 중요한 쾌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관련된 이 태블릿 PC는 이게 또 증거 문제, 증거 논란 부분 또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계속적으로 이 증거 채택 여부, 헌법재판소는 또 이 부분에서 기존의 태블릿 PC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쟁점이 아니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슈가 될 수가 있는 사안입니다. 이제 추가 태블릿 PC와 기존 태블릿 PC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서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은 네. 장시호 씨는 사실은 뭐 장시호 씨의 경우는 그렇게 범죄 혐의가 크지가 않거든요. 네. 동계 영재 스포츠 센터 거기에서 네. 일부 돈을 말하자면 횡령했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으로서는 크게 범죄 행위가 없기 때문에 네. 최순실과 같이 엮이는 것을 음. 꼬리를 잘라고 네. 말하자면 각자 독생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말하자면 변호인을 통해서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또 다른 태블릿 PC를 제출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호김 의원이 보시기 그렇다면 그동안에 뭐 장시호 씨가 처음부터 이걸 뭐 얘기하진 않았을 거고 여러 가지 특검에서 조사도 받고 검찰에 조사 받으면서 여러 가지 신경이 최순실 소유라고 확인되었습니다. 자 고행신 교수 문제는 네. 지금 특검이 공식으로 이 태블릿 PC는 최순실이 소유했던 또 다른 그렇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는 증거 능력이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태블릿 PC 그러니까 JTBC가 처음 입수해갖고 보도한 그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는 자기 것도 아니다. 예. 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작이다라든가 네. 경우에 따라서는 그거 훔쳐간 것이다. 네. 그러니까 독수독과 네.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없다. 그럼 또 이런 없을 주장들을 것이다. 네. 계속 해왔고 우선 또 본인 스스로가 태블릿 PC를 사용하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꾸준히 자 먼저 긴박하게 움직이는 특검 수사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특검이 브리핑을 통해서 최순실 씨가 사용한 또 다른 태블릿 PC를 확보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특검은 지난주 특정 피의자의 변호인으로부터 태블릿 PC 한 대를 이미 제출받아 압수 조치하였습니다. 제출받은 태블릿 PC는 JTBC에서 보도한 제품과 다른 것으로서 제출자는 최순실이 2015년 7월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사용한 것이라고 특검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확인한 결과 태블릿 사용 이메일 계정, 태블릿 사용자 이름 정보 및 연락처 등록 정보 등을 고려할 때 위 태블릿 PC는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장시호 씨가 그 태블릿 PC를 갖고 있다가 그 변호인이 지금 제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장시호 씨하고 네. 협의를 해서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몇 개를 사용했고 태블릿 PC는 잘 사용한다고 못 쓴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라는 것 하나 하고 장시호 씨와 최순실 씨 간에 뭔가 상당한 입장차가 있다. 말하자면은 그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네. 보좌했던 사람들은 지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장시호, 차은택, 김종, 네. 문체부 장관 뭔가 좀 입을 열기 이분들이 시작한다. 검찰에 상당히 협조적인 그런 입장해왔고 뭐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사실이 또 아닌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만 네. 태블릿 PC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안 되는 소리죠. 컴퓨터만 사용하고 뭐 네. 이렇게 핸드폰 말하자면 휴대폰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도 태블릿 PC는 뭐 복잡한 뭐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용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번에 제출된 변호인이 제출된 것은 장시호 씨 변호인이 제출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장시호 그러니까 최순실 조카죠. 조카죠. 네. 네. 장시호 입장에서는 이모죠. 네. 네. 그러니까 이모하고
이 태블릿 PC가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JTBC가 구입한 것도 있고 네. 또 그러니까 몇 개의 태블릿 PC가 말하자면 가지고 최순실 씨가 사용했던 것 아닌가.